네, 온라인 학습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기 주도 학습 습관 잡는 법을 매주 키워드로 알려드리고 있는 수다학입니다. 자, 저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이라는 걸 정말 생소하지만 처음 겪어보게 된 게 어느새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요, 우리 학부모들께서는 무려 93.3%가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이 온라인 학습보다 훨씬 좋다, 훨씬 도움이 된다, 이런 의견을 내주셨다고 하는데요. 반대로 아이들은 뭐 학교 안 가니까 좋아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무려 69.9%, 거의 70%예요. 10명 중에 7명이 사실은 학교에 가는 게 저한테 도움이 되긴 해요. 네, 이런 솔직한 답변을 해줬다고 해요. 이야, 자기 객관화. 그렇지. 좋네요. 그럼요. 하긴 뭐 근데 집에서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게 또 무슨 재미가 그렇게 또 있겠습니까? 네, 뭐 또 학교를 직접 가야 뭐 친구들이랑 좀 장난도 치고 그럴 텐데 참 이 화면으로 만나는 거랑 또 직접 가서 친구를 만나는 거 요거 좀 차이가 클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무조건 뭐 재미만 찾으려고 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뭐 저희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뭐든지 재미가 있고 흥미가 있어야 또 공부도 즐겁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쨌든 네, 정말 좋은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우리 이 자세한 얘기는 전문가 선생님에게 한번 들어봐야죠. 오늘도 손은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뭐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아이들도 네, 학교에 가서 하고 싶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아이들 직접 만나서 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그런데 이 안타까운 게요. 네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원격 수업이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먼 미래에 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하. 갑자기 훅 너무 앞당겨서 와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아이들도 힘든 부분이 많은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저희가 그걸 위해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문제 몇 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이 온라인 학습 시대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해답을 잘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보다 너무 빨리 왔지만 우리가 어떻게든 적응하고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도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대단한 분을 모셨죠. 누굽니까? 오늘 좋은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이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이정 선생님 예전에 저희가 그 수학놀이 가르쳐 줄 때 그때 두 번이나 저희 또 찾아주셨잖아요.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그 카드 가지고 이렇게 덧셈 뺄셈도 하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다가 지우개 이렇게 던져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합니다. 뭔가 그 오늘도 그런 생활 밀착형 꿀팁들을 알려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면서 오늘의 핵심 키워드, 네, 오늘은 어떤 걸까요? 바로 바로 문제 해결력입니다. 문제 해결력. 벌써부터 이름이 해결력. 수학의 문제 해결력. 네. 벌써 중요해 보이는데. 예, 얼마 전 수학에서 사고력 키워드가 나왔을 때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했던 이야기가 기억나시죠? 네. 필빈 씨, 네. 지금 생각나는 수학 문제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예? 갑자기요? 네, 3200 빼기 뭐 640. 아이고 수준아. 이것도 수학이잖아요. 예. 갑자기 하라 그러니까 그러지. 네, 그것도 수학 문제 맞죠? 그럼요. 네. 보통 수학 문제라고 하면 필근 씨처럼 그런 문제를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연산만 하면 할 수 있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한번 보실래요? 네. 문제요. 이게 네. 3학년 1학기 수학 교과서에 실제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실제 교과서에 실리는 문제예요. 예, 보여드린 이런 문제는 네네. 좀 전에 이야기했던 단순 문제와는 달리 3학년 친구들이 바로 쉽게 방법과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 문제들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제 해결력이 중요하다.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을 저희가 한 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바로 이해됐어요. 예. 네. 문제 해결력이 정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네네.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인재상 5대 키워드를 발표했다고 해요. 5대 키워드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합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거예요. 오. 조금 더 쉽게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보자면 네네네. 그 단순한 지식들을 연결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뜻하는 말이거든요. 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요. 네네. 유연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요, 이 단순 지식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맞아요. 아니 바로 이런 거죠. 맞아, 맞아. 야, 이게 세계 경제 포럼 이런 게 나오니까 네. 약간 이렇게 어깨에 좀 힘, 우리 좀 되게 있어 보이는 있어 보이네. 약간 프로그램이. 약간 좀 네네. 고급이네, 고급이네. 특히 그 오늘 키워드의 문제 해결력 같은 경우는 특히 집에서 그냥 혼자 가만히 뭐 문제집 들여다보고 있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럼요. 예전에는 단순 문제든 서술형 문제든 모두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면서 질문도 자연스럽게 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어요. 네네네. 하지만 온라인 시대에는 아무래도 그런 상호작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강연으로 온라인 학습 시대에 집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이게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기에는 힘든 건데 그쵸?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온라인 학습으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우느냐. 야, 이거 마치 그 마법 같은 네. 그런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 선생님의 강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앞서 잠시 이야기했듯 온라인 학습 시대엔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즉 문제 해결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 교육 과정에는 몇 가지 방안들을 교과서 곳곳에 숨겨 놓았는데요. 이것을 가정에서도 잘 활용해서 지도하면 문제 해결력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막 초등학교에 입학해 적응해 나갈 무렵인 1, 2학년의 학생들을 위해서 문제 해결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친구들을 위한 핵심 방법은 바로 놀이수학입니다. 예를 들어 1학년 2학기 여러 가지 모양 단원을 공부한 후에는 선생님이 보여주는 카드를 보고 앞 친구의 등에 모양을 그려서 맞히는 모양 맞히기 놀이를 하는데요. 집에서 충분히 응용할 수 있죠. 종이에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그린 다음에 엄마, 아이, 아빠가 한 줄로 서고 가장 뒤에 있는 아빠는 모양 카드를 아이에게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모양을 보고 엄마의 등에 그려보는 겁니다. 그럼 엄마는 아하! 세모구나 하면서 앞에 놓인 세모 모양 카드를 고르면 되겠죠. 순서를 바꿔서 아이가 끝에 서고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퀴즈를 내도 좋습니다. 2학년 2학기 곱셈 단원을 배운 후라면 빙고놀이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총 9칸을 그린 후 엄마나 아빠와 번갈아서 곱셈식을 말하고 그 값을 찾아서 색칠을 한 후 세 줄을 먼저 색칠한 사람이 이기는 놀이인데요.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12를 색칠하고 2 곱하기 8은 16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또 16을 색칠하고 이런 것을 계속 이어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줄을 먼저 완성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때 하나의 단이 아닌 2단과 5단처럼 2개 이상의 단을 섞어서 9칸을 채워 놀이해도 좋겠죠. 이러한 소소한 놀이들은 개념을 이해하고 수학은 재미있는 것이라는 인식도 심어주지만 엄마에게 세모를 어떻게 전달할까? 빙고 세 줄을 어떻게 먼저 만들까? 나름의 전략을 짜야 하고 또 놀이 규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수학 문제 해결력에서 놀이는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3, 4학년 아이들의 문제 해결력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생각 수학입니다. 요즘 3학년 아이들로부터 유독 수학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해요. 문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 수학,
말 그대로 아이들이 생각을 계속하게 해 문제를 푸는 힘을 길러주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필근이는 수카드 4장에서 2장을 고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큰 수, 가장 작은 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400에 가까운 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봐도 바로 풀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것은 문제 해결 4단계에 맞춰 풀도록 지도해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요,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인 말은 400에 가까운 수입니다. 세 자릿수의 뺄셈을 이용해야 하는 문제죠. 그 다음 두 번째, 해결 계획 세우기 단계입니다. 큰 수 빼기 작은 수는 네모는 이라는 식을 기준으로 잡고 만약 100의 자릿수가 3 또는 4인 수가 없다면 5 또는 2인 수로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해결 계획에 맞게 실행해 보는 단계입니다. 큰 수에서 작은 수 뺄셈을 직접 해보는 단계죠. 925가 큰 수일 때 925보다 작은 수는 3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이 중 계산해야 할 수는 두 번째, 925 빼기 538은 387이라는 거죠. 다음 814가 큰 수일 때는 2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이 중 계산해야 할 수는 814 빼기 397은 417이라는 거죠. 이렇게 두 경우 중에서 400에 가장 가까운 수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400에 가장 가까운 수는 387이기 때문에 925 빼기 53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구했다면 네 번째, 반성하기 과정을 통해 문제 해결 과정을 돌아보면서 혹시 잘못된 부분은 없는 건지, 더 좋은 방법은 없는 건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 과정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는, 즉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3, 4학년은 문제 해결 4단계를 활용한 생각 수학을 통해서, 또 1, 2학년은 재미있는 놀이 수학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차근차근 키워줄 수 있는 겁니다. 5, 6학년 문제 해결력에 관한 솔루션은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아, 역시 우리의 어떤 그 기대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러니까요. 그 오늘 요거는 제가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 네네네. 필근 씨. 생각 수학. 생각 수학. 예, 요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예, 보통 초등 저학년, 고학년 이렇게 구분을 많이 했는데 네네. 요즘은 초등에 1, 2학년을 저학년, 3, 4학년을 중학년, 5, 6학년을 고학년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아, 3, 4학년을 중학년? 예, 3, 4학년을 중학년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수학이 어려워져요. 그런데 그 어려워지는 포인트 중에서 바로 생각 수학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아, 원래 예전에는 그 마의 4학년, 아하. 그 수포자가 가장 많이 생겨나는, 그때 4학년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또 그것도 아닌가 봐요. 학생들이 네네. 가장 어려워하는 두 계산이 있습니다. 두 계산이 뭐냐 하면 바로 계산. 나눗셈과 분수죠. 맞습니다. 높지. 그 산 맞습니다. 높아. 아, 기억납니다. 맞아. 그 그 산 산이 높아. 어디 있느냐? 어디 있어요? 바로 3학년이 있어요. 이런. 기껏해야 그 동네 언덕 정도였는데 갑자기 막 그러게 말입니다. 산이 나타난 거야, 눈앞에. 자, 그런데다가 필근 씨, 네. 5 나누기 2의 답이 얼마일까요? 아, 그 정도는 알고 야, 있어요. 나눠 먹는 스타일이 아닌데. 아, 그렇죠. 원래 혼자 먹는 걸 좋아하지만, 예, 예. 네네. 뭐 어쨌든 뭐 몫이 2고요. 이제 나머지가 1이죠. 그렇죠. 아유, 잘하시네요. 아이, 그런데 네. 만일 5명의 사람이 네. 2대의 차에 똑같이 나누어 탈 수 있다면 한 차에 몇 명이 타야 될까요?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으로 갈라. 사람 하나가 그러면 안 굉장히, 되잖아요. 사람 한 명이 굉장히 곤란해지는데. 아, 그러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답은 똑같이 나누어 탈 수 없다라고 아, 해야 그렇구나. 하거나 그러네. 아니면 한 대에 2명씩 타고 한 명이
남아요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몫이 2고 나머지가 1입니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게 네. 다른 형식으로도 약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네네. 3학년부터 문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수학 이야기를 네. 해봤습니다. 생각수학. 생각수학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네네. 아이들이 수학학습을 통해 길러야 할 6가지의 수학 교과 역량이라는 것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6가지요? 이 6가지가 바로 네. 문제 해결, 문제 해결. 추론, 창의 융합, 의사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거기에도 문제 해결이 들어가 있어.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네네네. 이 6가지 중에서 문제 해결력을 키우기 위한 서술형, 논술형 문제가 특히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수학이라는 게 사실 등장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수다학에서 중학년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강연과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제 얘기를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네. 지금부터는요. 강연에서 그 잠깐 만나봤던 내용이기도 한데 저학년 놀이 수학도 좀 몇 가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연에서 1, 2학년 교과서에 있는 놀이수학 집에서도 변형해 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예를 한번 들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네네네. 표와 그래프 단원을 배운 후에 이런 활동 해볼 수 있어요. 짝꿍과 함께 가위바위보로 20번을 하는 거예요. 20번? 그래서 어우. 이기면 동그라미로 표시하고요. 지면 가위표. 가위. 비기면 세모표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정리한 다음에 각각의 수를 세어서 표를 만들고 수를 써보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엄마, 아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재밌겠네요. 또 이런 활동도 있어요. 네 자릿수 단원 공부하고 난 다음에요. 네. 짝이 네 자릿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얘기하잖아요. 하나 얘기하면 그것을 듣고 짝꿍이 수모형을 이용해서 표현해보는 거예요. 뭐 천모형 몇 개, 백모형 몇 개, 십모형 몇 개, 그리고 일모형 몇 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1514면은 뭐 천모형 한 개, 뭐 백모형 5개, 뭐 십모형 한 개, 뭐 일모형 네 개, 뭐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렇죠. 아이들이 이런 거 해보면은 공부라고 느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재밌으니까. 그렇죠. 놀이이긴 한데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수학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까지 가능한 놀이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꼭 가족들과 함께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네요. 아니, 이게 너무 좋은 얘기인데. 네네네. 이쯤 되면 늘 제가 매주 걱정하는 거 있잖아요. 자, 수학으로 놀이를 해볼까? 싫어. 고학년? 예, 생각을 좀 이렇게 단계별로 해볼까? 싫어. 고학년이네. 고학년이죠, 고학년이네, 고학년. 예, 이 선생님 강연 속에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해주겠다고 이제 예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과연 고학년들의 문제 해결력은 또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네. 네, 저학년, 중학년보다 네.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추천해주는 방법은 네네. 이 문제가 네. 왜 있지를 학생들이 생각하게끔 해라. 이 문제가 왜 있지? 왜 있지? 왜 있지? 빵이 왜 있는지 생각하고 먹어본 적이 있어요? 빵이 그곳에 있으니까 먹습니다. 그렇죠. 수학학습법이라고 하면 무조건 문제를 많이 풀고 여러 유형의 문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매우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요즘 시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문제, 새로운 형식의 문제 등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도록 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가 왜 여기 있을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떤 걸 물어보고 있을까?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이 단계를 거치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네. 5학년 1학기 10차시 5학년 1학기가 약수와 배수거든요. 10차시가 바로 도전 수학 단원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도전 수학 단원에. 네, 거기에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10간 12지 문제입니다. 10간 12지라고 12지요? 하면 그렇죠. 가불병. 그렇죠. 10간이라는 것은 네.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10개를 말하는 거고요. 네. 12지는 저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의 네, 네. 12개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아니 근데 그게 5학년 교과서에 5학년이 왜 10간 12지가 나와요? 자축인묘예요. 그러니까요. 자,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왜 여기 있을까요? 바로 10간이라는 것과 네. 12지라는 것, 즉 10이라는 배수와 네. 12의 배수를 이용해서 최소 공배수의 개념을 이해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10과 12의 최소 공배수인 60. 60. 60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어떤 거예요?
우리가 60살이 되면 뭘 장치를 하죠? 환갑. 그렇죠. 환갑. 바로 그 환갑 잔치를 한다는 그 60년이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바로 그 60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60년이 되면 반복이 돼요. 바로 이런 것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에 실려 있습니다. 이야, 이거 뭐. 마치 그 수학과 역사를 동시에 배우는 듯한. 그러니까요. 예. 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최소 공배수, 이런 단서를 얻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여기 왜 있지? 왜 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왜 있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학습법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실제로 오늘 온라인 수업에서 써본 방법 중에 어떻게 하면 문제 해결력을 다 같이 키워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짝과 함께 문제 풀어보기라는 활동을 했어요. 짝과 함께요? 네, 이게 뭐냐면요. 문제가 있으면은 자, 그것에 대해서 내가 식을 어떻게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풀었고 답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 명이요 말로 쭉 문제를 푸는 거예요. 말로? 그럼 나머지 그 짝이 된 한 명은 그 친구가 설명하는 모든 풀이 과정을 그대로 손으로 받아 쓰는 거예요. 한 명이 이제 손이 되는 거구나.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네네. 예를 들어보면요. 오늘 실제 제가 이런 문제 풀었어요. 0.4 나누기 네. 8. 자, 이거를 한 명은요. 이걸요. 분수로 바꿔서 풀더라고요. 0.4를 분수로 바꿔서 네. 100분의 40이라는 분수로 바꾸고 나누기 8.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분수에 나눌 수 있으면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전에 배운 내용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다른 친구가 풀이 과정을 다 이렇게 받아 쓰는 거고요. 또 받아쓰기 하는 사람은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풀이 방법을 이 친구가 이렇게 푼단 말이야. 자, 이걸 알 수 있고 그치. 또 말하는 사람은 받아 쓸 수 있게 정말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정말 너무 좋다, 신기하다. 이거. 네네. 그러니까요. 따끈따끈하잖아요. 방금 하고 오신 거. 네네, 맞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에게 뭐 남기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하고 해석해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주기 위해 수학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학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배웠던 형식대로 자녀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졌는지 꼼꼼하게 살피시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또 자주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네네. 애들아 수학은 눈이나 머리로 대충 하는 게 아니야. 너네 손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해야 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답만 암산해서 띡 하고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풀이 과정을 고민하고 직접 손으로 써보는 이 과정 자체가 아주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암산해, 빨리 해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마시고 아이가 천천히 배워갈 수 있게 지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의 양이나 이런 것들로만 아이들의 노력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 주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필근이도요.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위인을 어떻게든 찾아와서 소개하는 거 보면 네. 그쪽에서는 대단한 문제 해결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예. 네. 자, 오늘은 제가 과연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고 왔을까요? 함께 문을 열어 보시죠. 필근이의 수학동화 샤랄라.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생물학의 아버지 루이 파스테르예요. 어려서부터 파스테르는 사물에 대한 관찰력이 뛰어난 아이였어요. 특히 길가에 핀 꽃의 모양을 모두 파악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들여다보며 생각에 빠지곤 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파스테르는 학교 실험실에서 화학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업자들이 그의 실험실을 찾아왔습니다. 포도주가 자꾸 상해서 큰일이에요. 상하는 이유를 제발 좀 찾아주세요. 그 말을 들은 파스테르는 고민에 빠졌어요. 포도주가 상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파스테르는 포도주를 따르는 병의 입구를 낮은 온도에 한번 가열해 봤어요. 그랬더니 더 이상 포도주가 상하지 않았어요. 이때 파스테르는 미생물이 섭씨 57도에서 살균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바로 저온 살균법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탄저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던 사람들을 위해 백신 개발에도 성공! 수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전염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답니다. 이렇듯 파스테르가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문제 해결력. 어려서부터 한 가지 문제를 관찰하고 답을 얻기 위해 끈기 있게 생각하려 한 습관 덕분에 인류를 구한 영웅이 될 수 있었답니다. 여러분도 파스테르처럼 문제 해결력을 쑥쑥 키워보는 건 어떨까요? 아니 뭐 이제 미생물학까지 갑니까? 그럼요. 이거 뭐 대단한데 뭐 네. 아니 뭐 공부 뭐 요즘 다시 책 읽어요? 다시 일단요 처음 읽는데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처음 아니, 읽겠죠. 아니 어떻게든 소개를 해야 되니까 예, 예, 막 예. 찾아서 막 가져오는 거죠. 맞습니다. 오. 예. 어떻게 해서든지 네네네. 소개해야 하니까 관련 책과 네. 자료를 찾고 결국 맞는 사람을 소개했잖아요. 그쵸? 필근 씨는 이번에 네. 문제 해결하면서 네. 끈기도 기르고 지식도 쌓은 거예요. 그렇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깊게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면 네. 길이 보일 거예요. 네. 꼭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온라인 학습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문제 해결력.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제 해결력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키워야 할지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좀 조바심이 났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이렇게 좀 차근차근 우리 아이들이 문제 해결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좋은 얘기 함께 해주신 이정 선생님, 손은지 선생님 그리고 필근 씨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